한방토크 건강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하선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디서 어디로 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반복되는 일상은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는 매일 어쩌면 일상에 지쳐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삶은 메비우스의 띠를 넘어서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공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료함이 아닌 즐거움이, 따분함이 아닌 신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남은 오늘 하루 뜻밖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시 향담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상담 전화입니다.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상담 전화 기다립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샵 8970, 샵 897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듭니다. 자,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는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원장님. 예.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한방으로 불면증을 한방에 치료하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간경화, 한약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가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간경화, 한약으로 한방으로 치료가 될까요? 라고 제목을 한 것은 간경화, 그러니까 결국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겠죠? 예. 이 한약을, 간질환을, 한약으로 치료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오늘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간경화로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4살인데 그 친구가 42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못 넘기고 사망을 했는데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 동생이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또는 이제 제 오빠가 간경화로 일찍 죽었습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간경화가 더 진행이 되면은 간암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간경화에 걸리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병은 병명 자체로도 난치병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현대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간 질환을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간경화나 간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이 이 환자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치료해주면서 이렇게 간 질환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네. 간 질환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는 것이 바로 피로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을 못 자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욕 부진과 구토. 그 다음에 미식거림. 이것도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네. 구토감이나 미식거림이 있게 되면은 식사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체통인데요. 옆구리 통증이나, 그 다음에 어깨 통증, 두통, 복통, 이런 증상들이 또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한열왕래라고 추위가 오한이 들고 나서 또 열이 한바탕 올라오고 또 열이 내리고 나면 또 추위가 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증상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번째, 이 증상이 간경화도 심해지면 간에 복수가 차죠. 그 다음에 정맥류가 이렇게 드러나고요. 또 정맥류가 터지면서 토해를 하기도 하고, 아래에 정맥류가 생기면은 치질이 또 생기게 되는데, 치질이 있게 되면서 또 출혈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생깁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요. 그래서 짜증이 자주 나고, 폭력적이 되고,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또, 변비나 또 이제 기타 이제 설사 같은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 질환이 있으면 피로감이 많이 와서 생활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피로감 이외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군요. 예.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이제 생긴다는 것은 간경화, 간암을 비롯한 간 질환이 간 위에 여러 장기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간경화나 간암이 치료가 되려면은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장기가 같이 치료가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여러 장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의 장기를 이야기하는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질환이 있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또 같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위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해지면은 입맛이 없게 됩니다. 또 식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또한 소화가 되지 않고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음식물이 도리어 이 간장에 해를 끼치는 물질인 담음이나 어혈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음이 위장에 있게 되면은 미식거리고 토하려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혈이 위장에 있게 되면은 명치 밑에 이 단단한 덩어리가 생겨서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답답하고요. 근데 이제 위장이 건강해지면은 음식물을 영양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 영양분을 또 간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장하고 또 연관이 많습니다. 이 대장은, 대변을 통해 몸에 노폐물의 최종 산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이 있게 되면은 정맥류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은 변비가 또 생기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 대변의 독소가 배출이 안 되게 되면서 이 간장에 독을 또 많이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더러워지게 되면은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무력해져 있는 대장에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 대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면서 간도 기능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심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간경화나 간암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에 부담이 가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잠을 자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 열이 내려지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심장이 안정이 되면서 잠을 푹 이렇게 자게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간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쓸개입니다. 쓸개와 간은 거의 한 몸입니다. 부부지간이라고 봅니다. 한약에서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제 또 소화를 돕게 하고요. 또 그래서 이 쓸개가 건강해야지만 간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쓸개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쓸개즙, 담즙 분비가 안 되면서 간에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간질환 환자는 입이 쓰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입이 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담즙 분비가 안 되면서 이상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타 이제 비장이나 췌장, 소장 이런 많은 장기가 간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간경화가 한약으로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그것이 이 간 질환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예. 예, 구체적인 그 치료 사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간 질환하고 위장, 심장, 그다음에 쓸개 이런 질환하고 대장하고 관계가 많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남성이고요. 이분은 간경화 3기였습니다. 간복수도 같이 함께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그 가족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의 증상은 입맛이 없고 미식거리고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입이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 못 드실 정도로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고요. 잠을 1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하고 또 복수까지 차서 숨이 차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소시효탕, 그 다음에 인진 오령산 등으로 한 6달 정도 이렇게 치료하시고 지금은 식사를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중증이었던 분이 6달 뒤에는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됐다 해도 관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위장이 회복이 되면서 간 질환까지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네네. 지금은 이제 입이 자꾸 땡겨서 이렇게 계속 먹게 된다고. 근데 간 질환은 과식이 또 금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량 드시라고 일러드렸고, 지금은 이제 복수도 완전히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 수면도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하시고, 피로감도 한 90% 정도 이상 없어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깜짝 놀라냐 이렇게 했더니, 여쭤봤더니, 나는 자네가 간경 와서 죽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놀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간경화나 간암 환자 같은 경우는 식사를 잘하고 대변을 잘 보게 되면은 어려운 증이라도 치료가 가능하고 식사를 못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간 질환이 간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에 이 생사가 달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0대 후반 남성 간경화, 이분은 간암 증상도, 간 종양도 같이 있었습니다. 간에 이게 종양이 있었고, 간경화 심해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4년째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초기 치료는 되었는데 그 뒤로는 호전이 안 돼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피로감이 아주 극심하고 온몸이 가려워서 긁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듬이 이제 덕지덕지 이렇게 가득 차 있었고요.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네. 변비도 있으셨고요. 이분은 이제 인진오탕이라는 그 처방을 감해서 약을 드셨는데요. 4개월 치료한 후에는 가려움증도 사라지시고, 수면도 정상적으로 하시게 되었고, 피로감도 없어지셔서 이제 지금은 한 12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국엔 그 치료했던 그 주안점이 뭐냐면은 변비를 해결해서, 대장에 독을 잘 배설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간의 질환이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초음파를 했더니 이 간의 종양도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12시간씩 일하실 정도면 뭐 완벽하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조심하셔야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후반 여성 간경화 환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피로감이 극심하고 한열 왕래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열 왕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이 왔다 가면 이제 추위가 오고 또 추위가 오고 가면은 또 열이 오는 것이 반복이 돼서 자다가 이 열이 오르게 되면은 잠을 거의 잘 수가 없고 또 소화불량도 심해서 잘 체하고 온몸이 이렇게 시려운데요. 어느 정도 시려우냐면은 엉덩이하고 아랫배, 그러니까 무지무지 시렵다고. 그래서 핫팩을 계속 대도 이렇게 안에서 찬 기운이, 찬바람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셨고요. 어깨나 머리 이런 데가 시렵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땀이 스스로 이렇게 수시로 났고요. 삭신이 여기저기 쑤시고 특히 이제 두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3개월 치료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면요.
이 한혈 왕래, 그 다음에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온몸이 시렵던 것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워지니까 좀 불편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피로감도 많이 사라지셔서 며칠 전에 이제 김장을 하셨는데, 거뜬하게 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 정말 기적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아, 간경화 환자들이 간장의 병이 있는데 한약을 먹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좀 염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지장은 좀 없을까요? 그래요.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죠. 걱정을 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진찰하고 또 처방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낫고요. 또 간장이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희망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약으로 간 경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 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상담 전화 02-823-2000번, 서울 상담 전화 02-823-200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상담이세요? 예, 예. 네. 자,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이는 61세고요. 네. 몸무게는 47kg. 네. 키는 1m 55 되겠습니다. 1m 55cm. 예, 예. 예, 제 옆에 배주동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내용이 불편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아,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아,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뭐 그러게 되면 일단 윗배가 불러요. 예, 예, 예. 아랫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가스가 차면은, 예,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숨이 막혀가지고, 막 숨이 막 금방 넘어갈 때 이러다가 몸부림치고 막 진땀을 흘리고 일어나서 내 막 뺨을 때리고 막 그 정도 돼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되걸랑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가스가 많이 차셔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답답하시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자다가 낮에는 소변을 보통 뭐 한 2번, 3번 보면 되는데, 예,